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수화설비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고합식과 저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2 수화설비의 고합식과 저합식입니다. CO2 수화설비는 고합식 저장과 저합식 저장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의 장소는 고압의 용기에 고합식 저장을 하고 있죠. 극히 일부의 장소, 아주 일부의 장소에는 저합식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고합식 저장을 하는 이유는 저합식 저장은 이제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대규모의 이제 수화약재 저장을 할 때는 이 설치비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국내 시중의 책에도 저합식의 저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상세히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된 장소가 극히 드물죠. 저번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저합식 저장은 저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 설치된 데를 가볼 수 있었는데 한국전력의 발전소의 일부 몇 개소에 저합식 저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합식 저장을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문 거죠.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재안전 기준에 보면은 고합식 저장은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 저합식 저장은 1.1, 1.4 이하, 저장 용기의 내압식 압력도 아주 저장 용기가 이제 고압에 견뎌야 되죠. 25MPa. 아주 이제 250kg의 압력입니다. 근데 저합식은 상대적으로 3.5MPa 이상. 액면계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의 용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합식은 설치를 합니다. 뒤에 그림에 액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압력계도 설치를 하지 않는데 저합식 저장은 압력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압력 경보 장치도 설치하지 않는데 고합식은 저합식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자동 냉동 장치도 당연히 고합식은 설치하지 않겠죠. 대기압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압력이 발생해도 고압의 용기에 저장하는 거죠. 저합식 저장은 낮은 온도, 영하 18도씨 이하에 저장하면은 2.1MPa의 압력이 발생하죠. 이것보다 압력이 이제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 장소의 조건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은 하나의 방어구역 최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아니고 높이까지의 최적입니다. 소규모 장소 또는 하나의 방어구역 소약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 비용이 적게 들겠죠. 고압의 용기로 설치하고 냉동기라든지 부속 시설들은 설치하지 않죠. 근데 체적이 아주 큰 장소, 방어구역이 체적이 큰 장소에는 고압식 저장 용기의 개수를 대량으로 5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탱크에 많이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냉동기도 같이 설치한다면 설치 비용에서는 고압식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겠죠. 그리고 설치하는 현실은 보면은
이산화탄소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면 이 가스의 특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상승해야 된다. 그러나 외부의 기온이 높아도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고압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면 별도로 온도를 낮추는 설비를 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장소는 고압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 저장용기는 저장용기의 가격이 비싸고 저장용기의 규모가 작아서 많은 소액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소액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큰 탱크를 냉동장치를 설치해서 이래 하면은 경제적일 수 있죠.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개통도를 이것도 이제 화력발전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의 그 개통도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겠죠. 근데 큰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저장용기죠. 저장용기 하나에 이렇게 이제 그 액체 CO2 가스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동기를 설치해서 냉동 코일을 이렇게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소화액체 주입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CO2의 액체 CO2를 집어넣는 배관이죠. 안전밸브, 파열판, 선택 밸브, 집합칸에도 안전밸브가 있죠. 고압식 저장도 집합칸에 안전밸브를 설치합니다. 선택 밸브들이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제가 현장에 가보고 개통도도 현장에 거의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거의 그대로를 제가 이제 조금 수정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양을 많이 저장했느냐면 이건 이 표면에는 보온재를 산 거죠. 보온재. 이 보온재를 사면 보온재를 사야 이제 냉동을 하면은 효율이 높죠. 안에 액체 양이 18톤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도죠. 그러니까 고압용기로 약재를 저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500병 이상이면 한 1000병 정도 이제 들어가는 양이죠. 그러면은 고압식 용기에 한 500kg, 1000병을 이렇게 이 바닥에 설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도 많이 들겠죠. 이거는 이제 소방 설비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이죠. CO2 소화 설비의 저압식 이게 이제 현장에 아마 좀 설치되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작동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압식 저장은 이렇게 이제 용기를 여러 개의 이렇게 고압 용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이제 2개의 방어구이라면은 이 방어구이는 한 병이 들어간다. 또 이 방어구이는 4병이 다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저장용기 밸브를 각각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저압식 저장은 하나의 용기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으면서 선택 밸브를 이렇게 2개 또는 10개를 설치해 놓고 좀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지기 한 개가 작동하면 경보가 울리고 2개의 교차로 작동하면은 이제 수신기에서는 제어반에서는 화재를 인식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하면서 지연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지연 타이머가 이제 시간이 째깍 흘러가고 지연 시간이 끝나면 해당 방어구의 선택 밸브 열립니다. 선택 밸브도
그 저장용 가스가 선택밸브 이런 기동 방식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합니다. 열린 개구부도 닫고 주밸브를 개방합니다. 수신기에서 주밸브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하지요. 그러면 수압가스가 뿌려집니다. 배관으로 헤드로 뿌려지죠. 근데 이 방어구역 안에 필요한 수압가스가 방사된 후에 수신기에 설정된 시간이 끝나면은 주밸브와 선택밸브가 다시 그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다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지기가 작동해서 지연 타이머가 끝나고 선택밸브와 주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5분의 1 소화액체가 들어갔다. 이 방어구역에는 5분의 1 정도만 들어갈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이동 방출되는 시간을 미리 설계 프로그램에 계산을 해서 선택밸브와 주밸브를 열어서 방출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10초다 또는 1분이다 계산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주밸브와 선택밸브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방어구역에 불이 났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방어구역에 불이 났다면은 그 주밸브와 이 선택밸브를 열어주고 또 수화액체가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장소면은 가만히 둬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다. 그러면은 이 설계 프로그램에서 3분 10초가 이제 개방되면은 3분의 1의 수화액체가 들어간다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3분 10초 후에는 수신기에서 여기에 주밸브와 선택밸브에 신호를 보내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수화액체를 가지고도 주밸브와 선택밸브를 개방하는 시간을 설계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필요한 양만큼 간 시간 이후에는 선택밸브와 주밸브를 닫아버리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가능하니까 수화액체가 이렇게 하나의 수화액체로도 여러 방어구역을 사용할 수 있죠. 고압식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방어구역에는 2병이 필요하다. 이 방어구역에는 3병이 필요하다. 그럼 2병만 열어서 보내고 이 방어구역에는 3병만 열어서 보내는 시스템이죠. 근데 어쨌든 저압식 저장은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의 방어구역을 공용한다면은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실제 Y발전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진들이 그 Y발전소의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이 냉동기죠. 안에 냉동 코일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기화기는 아주 이제 저도 CO2 설비를 여기 기화기까지 있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시중의식에도 이런 기화기가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현장의 관계자하고 이제 그 의견을 물어본 바, 액체가 이렇게 선택밸브로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배관으로 이동하면 결국은 헤드에서 액체가 기화를 돼야 되는데 그 일부는 기화하지 않고 액체가 이렇게 방사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화기를 통해서 액체를 기체화 시켜서 배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화기를 거쳤을 때는 액체를 기체로 변환을 시켜서 배관으로 이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로 액체를 기체로 변환하는 기계가 기화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익명계죠. 익명계.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CO2는 옅은 노란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CO2의 그 액화시킨 CO2는 옅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 주밸브죠. 주밸브도 이렇게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열고 신호를 보내서 닫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리밋 스위치, 압력 스위치는 방출 표시를 점등시키죠. 선택 밸브 개방용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리밋 스위치는 뭐냐면은 수동 차단 밸브의 캐피 여부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이 템포 스위치와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주배관의 개폐 밸브고 선택 밸브입니다. 이 선택 밸브가. 이 선택 밸브들도 모두 이렇게 이제 기존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